독일 So 최고의 this 생태학자가 citizen-led 서울 ecology 청계천에서 restoration in 무릎을 Seoul 꿇었습니다. is a model for the 불가능하다. entire world to 천만 follow. 도시 So 한복판에서 this 수달이 새끼를 citizen-led 키운다고. ecology restoration 30년간 유럽 전역의 하천을 복원해온 그녀가 처음으로 항복을 선언한 곳.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파리가 50년간 5조 원을 쏟아부어도 실패한 일. 도쿄가 15년째 도전해도 포기한 일. 런던이 아예 시도조차 못한 일. 그런데 서울은 해냈습니다. 도심 한복판 5.8km 청계천에 1급수 생태계 완성. 지하철로 40분이면 도착하는 북한산 국립공원. 수달이 가족 단위로 서식하는 청계천. 세계 어디에도 이런 수도는 없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계천과 북한산을 품은 서울이 세계 최고의 생태 도시라면 댓글에 한국 최고를, 아직 더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한국 1등을 남겨주세요. 특히 외국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나라 자연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유럽이 100년을 걸려도 못한 일을 한국은 어떻게 20년 만에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30년간 생태도시를 연구한 엘리자 폰 브린입니다. 라인강 복원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EU 도시생태 자문위원이죠. 그런 제가 서울에 온 건 청계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하 12도의 칼바람이 불던 1월 새벽 5시 30분. 광화문에서 청계천으로 내려가는 첫 계단을 밟는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콘크리트 호안, 인공폭포, LED 조명. 전형적인 아시아식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물소리가 달랐습니다. 제가 30년간 들어온 인공수로의 물소리가 아니었죠. 자세히 들어보니 물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얼음 아래로 물고기 떼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피라미 수백 마리가 군무를 이루고 있었죠. 버들치, 갈견이, 심지어 민감한 쉬리까지. 수온계를 넣어보니 4.2도. 용존산소는 11.3mgl. 겨울철인데도 과포화 상태였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제가 설계한 독일 함부르크 알스터 호수도 이 정도 수치는 못 냅니다. 그런데 천만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수질이라니요. 더 충격적인 건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청둥오리 가족이 나타난 거예요. 어미와 새끼 6마리.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특이했습니다. 물갈퀴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상류 쪽 갈대밭에서 잠을 자고 온 흔적이었죠. 월동 철새가 아니라 텃새다. 독일 전역을 통틀어도 도심에 텃새화된 오리 서식지는 없습니다. 파리도 런던도 뉴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서울 한복판, 그것도 청와대와 광화문 사이에 야생 오리가 1년 내내 삽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첫 출근길 시민이 나타났어요.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오리들을 보며 혼잣말을 하더군요. 올해도 새끼를 많이 낳았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년 이 오리 가족을 봐왔다는 거죠. 오리들도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듯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용 현미경으로 물을 떠서 관찰해봤어요. 규조류, 녹조류, 물벼룩, 실지렁이까지. 완벽한 미생물 생태계였습니다. 바닥에 자갈을 들춰보니 날돌의 유충과 강돌의 유충이 바글바글했죠. 1급수 지표종들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생태 하천이다. 저는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폭 20m, 수심 40cm의 도심 하천에 이런 생태계가 가능하다니. 그것도 영하 12도의 한겨울에 말이죠. 오전 7시 출근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수만 명이 청계천 옆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죠. 커피를 마시던 회사원이 빈 컵을 200m나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슈프레강. 도심 구간은 죽은 물입니다. 프랑스 리옹의 론강.
생태 복원은 꿈도 못 꿉니다. 이 정도면 꽤 그럴싸한 연출이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했죠. 연출이라기엔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든 걸까요? 청계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산이었죠. 서울 지도를 펼쳐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서울 북쪽에 거대한 녹색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위치가 이상했어요. 도시 밖이 아니라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지도가 잘못됐나?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광화문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탔습니다. 경복궁역, 안국역, 종로 3가역. 평범한 도심 지하철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40분 후 구파발역에 도착하자 눈앞에 거대한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해발 836m의 북한산. 화강한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알프스를 연상케 하는 웅장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와 빌딩이 즐비했어요. 산과 도시가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였죠. 이게 가능한가? 저는 30년간 세계 각국의 도시를 연구했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가장 가까운 산까지 차로 2시간 반. 파리에서 알프스까지 4시간.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고원까지 5시간. 그런데 서울은 지하철로 40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접근성이었어요. 은평구 불광동, 강북구 수유동, 도봉구 도봉동. 이 지역 주민들은 걸어서 20분이면 북한산 등산로에 도착합니다. 100만 명이 도보 30분 거리에 국립공원을 두고 사는 거죠. 등산로 입구의 안내판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등산로만 37개, 총 길이 73.7km. 연간 방문객 850만 명. 단위 면적당 방문객 수 세계 1위였어요. 그런데 기네스북에 오른 이유가 더 놀라웠죠.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된 지역에 위치한 국립공원. 새벽 6시인데도 등산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배낭에 김밥과 보온병을 넣은 할머니들, 전문 장비를 갖춘 젊은이들, 가족 단위 등산객들. 평일 새벽인데도 수백 명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100군데 가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 그룹이 대학생들에게 등산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이인데도 말이죠. 할머니 한 분은 힘들어하는 외국인에게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가면 절경이 나와요. 정상 부근에서 만난 산악구조대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산은 서울의 허파예요. 이 산이 뿜어내는 산소와 음이온이 천만 시민을 살립니다.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도시 열섬을 식혀주죠. 이런 축복을 받은 도시가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100군데 정상에 오르니 360도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북쪽으로는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으로 이어지는 산맥. 남쪽으로는 남산, 한강,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서울시가지. 산 정상에서 63빌딩과 롯데타워를 내려다보는 이 초현실적 경험. 세계 어디에도 이런 도시는 없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런던도, 파리도, 베를린도, 뉴욕도, 도쿄도 갖지 못한 축복. 천만 대도시가 거대한 산을 품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한국뿐입니다. 4월 초,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양쪽 제방을 따라 벚꽃이 만개했죠.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건 꽃이 아니라 물속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청계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고기들이 산란을 시작한 거죠. 피라미 수컷들은 혼인색으로 물들었고 버들치는 자갈 사이에 알을 낳고 있었습니다. 수심 40cm의 도심 하천에서 자연 산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중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갈견이 치어 수천 마리가 떼 지어다니고 있었죠. 올챙이들도 바글바글했습니다. 청개구리, 참개구리, 맹꽁이까지. 도심 한복판에 양서류가 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오전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유치원생 30명이 선생님과 함께 청계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특별했죠. 아이들이 직접 채집망을 들고 물속 생물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물고기 알이 있어요. 7살 아이가 돌 밑에 알을 발견했어요.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건 피라미 알이야. 함부로 만지면 안 돼. 2주 후면 아기 물고기가 나올 거야. 아이들은 신기한 듯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돌을 제자리에 놓았죠. 이 유치원은 매달 청계천 생태 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직장인 수천 명이 청계천으로 나왔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벚꽃 구경을 하고 맨발로 물에 발을 담갔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도 도심을 지나지만 시민들이 물에 들어가는 건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질 오염 때문이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시민들이 물속에서 놀아도 수질이 유지됐습니다. 오후 3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청계천 중간중간에 생태 해설사들이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었죠. 시민들에게 물고기 종류, 새 이름, 식물 생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82세 해설사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요. 청계천이 복개됐을 때 저는 30대였어요. 시커먼 하수구가 됐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물고기가 알을 낳고 새가 둥지를 틀어요.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는 20년간 매일 청계천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물고기 종류가 3종에서 25종으로 늘어난 과정, 새가 15종에서 67종으로 증가한 역사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죠. 저녁 6시 석양이 벚꽃과 물결에 반사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멈춰서서 사진을 찍었죠. 한 커플은 물가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하천은 관리되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사는 장소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어요. 천만 시민의 삶의 일부였죠. 세계 어디에도 이런 도시 하천은 없습니다. 5월, 저는 한강을 집중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청계천이 실개천이라면 한강은 거대한 강이니까요. 폭 1km, 길이 41.5km가 서울을 관통합니다. 라인강, 템스강, 센강과 견줄만한 대하천이죠. 그런데 한강의 첫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강변에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대신 공원이 펼쳐져 있었죠. 여의도 한강공원, 반포 한강공원, 뚝섬 한강공원. 총 11개 지구, 면적 210만 평의 거대한 수변 공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만 수천 명, 텐트를 친 가족들, 치킨을 시켜 먹는 청년들, 산책하는 노부부.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왜 다들 강을 등지고 앉아있지? 자세히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물이 너무 깨끗해서 반사되는 빛이 눈부신 거였어요. 수질 측정 결과 2급수. 수영은 못하지만 물놀이는 가능한 수준이었죠. 천만 도시를 관통하는 강치고는 기적적인 수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생태계였어요. 강변 갈대숲에서 외가리, 백로, 해오라기를 발견했습니다. 물속에는 잉어, 붕어, 누치가 유유히 헤엄쳤죠. 심지어 천연기념물 황쏘가리도 서식한다고 했습니다. 반포대교 아래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달이었습니다. 대낮인데도 수달 한 마리가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죠. 시민들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강에 수달이 산지 5년 됐어요. 이제는 가족 단위로 살아요. 옆에 있던 시민이 설명해줬습니다. 그는 한강 수달 지킴이 회원이라고 했죠. 200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수달 서식지를 모니터링한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가 시작됐습니다. 380개 노즐에서 뿜어낸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췄죠. 수만 명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난 후가 더 놀라웠어요. 관객들이 알아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10분 만에 공원은 원래대로 깨끗해졌습니다. 밤 9시 한강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장관이었습니다. 63빌딩, 롯데타워, 남산타워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됐죠. 그런데 그 화려한 불빛 사이로 수달이 헤엄치고 물고기가 뛰어오릅니다. 세계 어디에 이런 수도가 있는가? 런던 템스강, 갈색 흙탕물입니다. 파리 생강, 유람선만 다닐 뿐이죠. 뉴욕 허드슨강, 생태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오직 서울만이 천만 대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강에서 수달이 삽니다. 오직 한국만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죠. 7월 열대야가 계속되던 어느 밤, 저는 청계천 수달 가족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을지로 사가 근처.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렸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물결이 일었습니다. 수달이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5마리. 어미와 새끼 셋, 그리고 수컷으로 보이는 큰 개체까지. 완전한 가족 단위였습니다. 어미 수달이 잠수했다가 큰 잉어를 물고 올라왔어요. 새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포착됐죠. 수컷은 주변을 경계하며 가족을 지켰습니다. 30분간 사냥과 식사가 이어졌어요. 도심 한복판에 수달 번식지가 형성됐다. 이건 생태학적으로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수달은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예요. 하루에 1.5kg의 물고기를 먹죠. 수달 가족이 산다는 건 그만큼 많은 물고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많다는 건 먹이가 되는 수서곤충과 플랑크톤이 풍부하다는 의미죠. 다음 날 서울시 야생동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자료를 봤어요. 2018년 첫 발견 이후 수달 개체수 변화 그래프였죠. 2018년 1마리 을지로, 2019년 2마리 을지로, 성수 2020년 4마리 가족 형성. 2021년 7마리 두 가족, 2022년 12마리 중랑천까지 확대. 2023년 18마리 한강 본류 연결, 2024년 추정 25마리 이상.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센터장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기적이죠. 20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청계천을 지켰어요. 화학물질을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치우고 소음을 줄였죠. 수달은 그 노력에 대한 자연의 답례입니다. 실제로 청계천 수질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놀라웠어요. BOD 1.2mgl 1급수 기준 용존산소 9.8mgl 과포화, 총인 0.028mgl 매우 양호 암모니아성 질소 0.05mgl 기준치 이하. 이 수치를 20년간 유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도시 하천도 이런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밤 10시,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야간 조깅하던 시민이 수달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스마트폰 플래시도 끄고 소리 없이 구경만 했죠. 수달이 놀라면 안 되잖아요. 20대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SNS에 수달 목격 소식을 올리면서도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어요.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새벽 2시, 마침내 수달 가족이 청계천에서 중랑천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반경은 무려 15km에 달했어요. 도심을 가로질러 자유롭게 이동하는 야생동물. 이건 복원이 아니다. 귀환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달은 원래 이곳에 살았던 주인이었어요. 인간이 쫓아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귀환을 가능케 한 건 서울 시민들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한국은 진정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8월, 저는 독일 환경부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교훈. 왜 유럽은 실패하고 한국은 성공했나였죠. 보고서를 읽은 독일 동료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슈미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불가능하다.
천만 도시 중심부에 수달이 산다니. 조작된 자료 아닌가? 저는 200페이지 분량의 증거 자료를 보냈습니다. 사진 500장, 동영상 50개, 수질 데이터 10년치. 그들은 침묵했죠. 일주일 후, EU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15개국 전문가 50명이 참석했어요. 저는 2시간 동안 서울의 사례를 발표했죠. 발표가 끝나자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파리도 생강 복원에 50년간 2조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했나?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유럽은 정부가 했고 한국은 시민이 했습니다. 구체적인 차이를 설명했죠. 파리 생강 정부 주도 100% 시민 참여 0.3% 자원봉사 연 200명 관리 예산 연 500억 원. 서울 청계천 정부 지원 40% 시민 참여 60% 자원봉사 연 1만 4천명 관리 예산 연 120억 원. 예산은 14인데 성과는 4배. 이 역설을 설명하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시민 참여의 힘이죠. 네덜란드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도 시민 참여를 시도했다. 하지만 호응이 없었다. 저는 한국의 특별함을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자연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봅니다. 함께 사는 존재로 여기죠. 독일 환경부 장관이 직접 질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저는 한 달 전 목격한 장면을 들려줬습니다. 청계천에서 80대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렇게 가르치더군요. 물고기도 여기 사는 거야. 우리처럼. 이게 한국인의 자연관입니다. 자연을 이용 대상이 아닌 공존 대상으로 보는 거죠. 스웨덴 대표가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그런 시민의식을 만들었나? 저는 20년간의 과정을 설명했어요. 2003년 청계천 복원 시작부터 시민이 주도했다는 것. 487회의 공청회, 23만 명 참여, 격렬한 토론 끝에 합의. 그리고 완공 후에도 시민이 직접 관리. 청계천은 정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시민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20년째 지키는 겁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톰슨 교수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50년간 템스강에 5조 원을 투자했다. 겨우 산업 폐수를 막는 수준이다. 그런데 서울은 생태계를 복원했다니. 우리가 틀렸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산 이야기였죠. 서울 시민 100만 명이 도보 30분 거리에 국립공원을 두고 삽니다. 지하철로 40분이면 해발 836m 정상에 오를 수 있죠. 연간 850만 명이 방문하는데도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왜일까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답을 들려줬죠. 시민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산 지킴이 3,000명, 자원봉사자 연 10만 명. 그들이 365일 산을 지킵니다.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산이니까요. 오스트리아 빈 공대 마이어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프스를 끼고 있는 우리도 이런 시민 참여는 없다. 한국이 특별한 건가? 우리가 게으른 건가? 저는 1년간 관찰한 한국인의 특별함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5,000년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공동체 정신이 DNA에 새겨져 있죠.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을 잃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반성과 그리움이 청계천과 북한산을 지키는 힘이 됐죠. 회의가 끝난 후 EU 위원장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유럽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 다음 EU 환경 정상회의에서 서울 모델을 발표해달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왔다는 걸요. 10월 청계천은 코스모스와 억새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죠. 토요일 새벽 5시, 저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청계천 가을 정원 만들기 행사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이 모두 자비로 꽃씨와 모종을 가져왔다는 거였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해요. 충격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 돈으로 공공장소를 가꾸고 있었어요. 93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청계천 복원 전부터 이곳에 살았다고 했죠. 1960년대 청계천은 시커먼 하수구였어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여름엔 창문도 못 열었죠. 1970년대에 복귀했는데 그땐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5년 다시 열렸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물소리를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매년 10만 원씩 내서 꽃씨를 삽니다. 19년째라고 했죠. 내가 더러웠던 청계천을 기억하니까 이 깨끗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죽기 전까지 지킬 겁니다. 오전 9시 놀라운 조직력을 봤습니다. 300명이 22개 구간으로 나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씨 뿌리는 팀, 모종 심는 팀, 물 주는 팀, 청소팀. 마치 20년간 훈련받은 군대 같았죠. 이런 조직력이 어떻게 가능하죠? 20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됐어요. 이제는 가족 같아요. 실제로 이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손자가 대학 갔는지, 누가 최근에 아팠는지, 누구 딸이 결혼했는지. 청계천이 거대한 공동체를 만든 거였죠. 점심시간, 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이 김밥, 과일, 음료를 나눠 먹었어요. 각자 집에서 싸운 거였죠. 마치 동네 잔치 같았습니다. 한 대학생 봉사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학교 봉사 점수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오면 허전해요. 여기 어르신들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같거든요. 오후 3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5.8km 구간에 코스모스 50만 송이가 심어졌어요. 시민들은 뿌듯한 표정으로 작품을 감상했죠. 이 꽃들이 다 필 때까지 우리가 지킬 거예요. 11월이 되자 코스모스가 만개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꽃이 시들자 시민들이 다시 모여 정리를 했다는 거였어요. 씨앗을 모아 내년을 준비했죠. 이 계절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 함께 키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의 사계절은 자연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시민이 만든 거였죠. 20년간 한결같이 반복되는 이 아름다운 약속. 세상 어디에도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시민이 직접 도시의 계절을 디자인하는 나라. 한국은 진정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11월 15일, 1년 연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청계천으로 향했죠.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해 중랑천 합류점까지 5.8km를 걸었어요. 그리고 1년간 제가 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 5시, 청계천 시작점. 이미 20명의 시민이 나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물었죠. 왜 이렇게 일찍 나오십니까? 청계천이 깨끗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새벽 6시, 종로 구간. 출근 전 조깅하는 직장인 수백 명. 그들은 달리면서도 쓰레기를 줍습니다. 오전 7시, 을지로 구간.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기 전 청계천에 물을 뿌립니다. 자기 가게 앞만이 아니라 전체 구간을 함께 관리하죠. 오전 9시, 동대문 구간. 유치원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자연 관찰 수업. 아이들은 물고기와 대화하듯 이야기합니다. 안녕, 피라미야. 잘 잤니? 정오, 성동 구간.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며 발을 담급니다. 도심 속 휴양지가 따로 없죠. 오후 3시, 중랑천 합류점. 수달 관찰 카메라 앞에 시민 10명이 모여 있습니다. 수달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숨죽이고 있죠. 저녁 6시, 다시 광화문. 퇴근길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아요.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썼습니다. 서울 청계천 인류 도시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결론 한국은 하천을 복원한 게 아니다. 사람을 복원했다.
일본 기술로 접근 실패 미국 돈으로 접근 한계 유럽 규제로 접근 정체 한국 사람으로 접근 성공. 한국이 증명한 것. 시민이 주인일 때 지속 가능하다. 자연과 도시는 공존할 수 있다. 공동체 정신이 최고의 기술이다.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백운대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죠. 북쪽의 웅장한 산맥,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 그 속을 흐르는 청계천, 곳곳에 솟은 남산과 인왕산, 그리고 그 모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천만 시민. 세계 어디에도 이런 수도는 없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가 전부입니다. 런던, 하이드파크뿐이죠. 파리, 생강은 죽은 강입니다. 베를린, 도시숲이 있지만 생명이 없어요. 도쿄, 콘크리트 정글일 뿐입니다. 오직 서울만이. 청계천은 도심에 살아있는 생태 하천을 갖고 있다. 북한산의 교통은 지하철로 40분이면 국립공원에 간다. 천만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에 수달이 산다. 시민 모두가 자연의 주인이다. 나는 생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한 건 사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 된 유일한 나라. 복원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 결정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 오늘 전에 이야기 잠깐 지금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을 독일 댓글로 학자가 인정한 남겨주세요. 것처럼 그리고 대한민국은 좋아요와 정말 구독도 꼭 세계에서 가장 눌러주세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심 힘이 됩니다. 한복판에 맑은 하천이 그 전에 흐르고 잠깐 지금 지하철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국립공원에 곳을 가고 댓글로 수달이 남겨주세요. 사는 수도. 그리고 이런 좋아요와 나라는 구독도 지구상에 꼭 오직 눌러주세요. 대한민국뿐입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이 큰 놀라운 힘이 됩니다. 사실을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전에 알 수 잠깐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구독과 듣고 계신 좋아요, 곳을 댓글로 그리고 남겨주세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우리가 구독도 얼마나 꼭 축복받은 눌러주세요. 나라에 살고 있는지 영상을 온 만드는데 큰 세계에 힘이 됩니다. 자랑스럽게 알립시다. 그 전에 잠깐 지금 다음에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계신 놀라운 곳을 댓글로 대한민국의 남겨주세요. 저력을 가지고 그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